자, 대선 선거운동 오늘로 이제 닷새째인데요. 민주당은 이재명 후보를 겨냥한 테러 발생 가능성에 굉장히 민감합니다. 매번 이제 방탄복 착용한 채 유세 현장 나가고 있고요. 이제 방탄 유리막 주문도 했다고 합니다. 이 공중전화 부스처럼 된 이동식 방탄 설비입니다. 민주당은 정말 이 후보 노린 테러 제보가 잇따른다고 밝혔는데 이광희 의원은 이달 초순 북파 공작원을 은퇴한 블랙 요원들이 이 후보 테러와 관련해 움직이기 시작했다는 제보를 받았다. 블랙 요원 암약설입니다. 이걸 제기했고요. 전현희 최고위원은 또 이런 주장을 했어요. 지난해 부산 피습 사건 배후에 국가정보원이 있는 게 아니냐 의구심도 있다. 그래서 진행자가 물었습니다. 개인 생각이냐 당의 생각이냐. 그러자 당 지도부 차원의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 대선 이후 특검이나 국정조사도 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자 국민의힘은 신빙성 없는 의혹으로 국가정보기관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것이다. 강하게 비판했고요. 주진우 국힘의원은 음모론도 이 정도면 병 아니냐. 권성동 원내대표도 사거리 2km 저경용 괴물 소총이 밀반입됐다거나 국정원 개입이 의심됐다는 등 망상에 찌든 음모론을 살포해 국민 불안을 자극하고 있다. 비판했습니다. 그리고 신빙성 있는 제보가 있다면 하다라식으로 이렇게 흘리지 말고 경찰에 수사 의뢰를 하라. 왜 경찰에 신고도 하지 않느냐고 했습니다. 자, 이 논란은 어떻게 보십니까, 이종 평론가님? 예, 뭐 블랙 요원 암약설 이건 뭐 그 탄핵 국면에서도 계속 나왔었던 얘기 아닙니까? 실체가 어느 정도 있는 걸까요? 그러니까 그거를 알 수가 없는 거죠. 그냥 제보가 있다라고만 이야기를 하고 그 제보의 출처를 공개하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뭐 국힘 쪽에서 지적하고 있다시피 그걸 가지고 뭐 경찰에 뭐 수사를 의뢰한다거나 그런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뭐 저도 알 수 없죠. 뭐 제보가 있다고 하니까 뭐 있는가 보다 이제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그 상황이긴 한데, 근데 한 가지 이 말씀은 제가 좀 드리고 싶어요. 대한민국의 블랙 요원들을 너무 우습게 보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지금 블랙 요원 출신 자당 지금 의원도 한 분 계시잖아요. 제가 알기로는 블랙 요원들 그 굉장히 그 선별해서 엄선해서 블랙 요원들을 길러내는 걸 알고 있는데, 그 사람들은 판단력이 없나요? 저는 그 사람들 판단력이 그런 정도로까지 그렇게 좀 우스꽝스러운 그런 뭐 짓을 할 그런 그 정도는 수준은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고요. 오히려 뭐 북한 쪽에서 여기 난파 공작원들 동원해서 이재명 후보 당선을 돕기 위해서 뭐 약간 그런 그 일을 꾸밀 수는 오히려 더 있는 거 아닌가. 그쪽이 오히려 더 가능성이 있다면 더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런 말씀 아니 잠깐만요. 근데 저는 어떻게 보고 있냐 하면, 설령 그런 제보가 있더라도 이제 그 다음에는 이제 후보의 결단이 들어가는 거죠. 그런 제보가 있어도 나 감수하겠다. 그러니까 사람들하고 접촉 막지 마라. 할 수도 있고, 그래. 그러면서 방탄복 입고 방탄유리 해주면 그것도 방탄유리도 하고 할 수도 있는데, 글쎄요. 뭐 제가 참모였다면 좀 감수하고 갑시다. 오히려 그랬을 것 같다. 그런 생각이 좀 이제 듭니다. 이번 대선이 참 뒤끝이 안 좋을 수 있는 것이, 선거는 공정해야 되고 또 정치는 또 선호가 바뀔 수가 있죠. 누가 뭐 권력을 잡고 누군 권력에서 내려와야 되는 게 있을 수는 있습니다만, 저는 지금 대법원도 사법부도 정치화되고 정치 선거 국면으로 흔들리고 있고, 두 번째는 지금 국가정보원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지난 탄핵 헌법재판소에서 재판 국면도 그랬고, 이번에도 지금 전현희 의원이, 그러니까 이런 것은 매우 구체적인 근거를 제시하면서 발언을 할 사안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테러는 절대 있어서는 안 될 일이고, 이재명 후보가 또 더군다나 유력 대선 후보이기 때문에. 근데 전현희 최고위원이 예전에도 전당대회 때 감정에 섞인 그런 발언도 있었습니다. 그게 뭐 본인의 어떤 전략적 의도였는지 어떤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뭐 김건희 살인자 발언도 있었고, 이번의 경우에는 당 지도부의 공감대가 있다면 매우 구체화되는 것이거든요. 국정원이 배후에 있다. 이러면 정부기관이 유력 야당 대표를 저격하려고 했다. 이렇게 인식될 수 있거든요. 그러면 나라는 이건 완전히 쪼개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번 부분은 굉장히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이 국민의힘에서 자꾸 음모론을 제시하는 부분은 결국
주요 인사의 신변 보호는 결국 구체적이어야 되고 이제 경찰과 공조가 이루어져야 되겠죠. 왜냐하면 누가 개인이 어떤 저격수가 있다면 그 사람을 막아야 되는 방어적 차원에서의 저격 대응팀도 작동을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전 좀 더 민주당에서 경찰과 공조를 하면서 업무론이 아니라면 아닌 것에 대해서 충분히 좀 설명을 할 필요는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교수님은 어떻게 봅니까? 예, 민주당이 참 지금 쉽게 가면 정도로 가면 먹을 수가 있는데 선거라는 큰 대선을 모서 이거 뭐 속된 말로 삑사리가 난 거죠. 이 잘 되면 항상 이게 헛소리가 나오는 겁니다. 저는 전현희 의원을 굉장히 좋아하는데 지난번에 국힘하고 윤석열 정부에서 탈탈 털렸는데도 별 문제 없이 살아남은 국회의원 아닙니까? 국회의원 출신 공무원 아니었어요? 그런데 이게 어제 뭐 또 이상한 발언을 제가 뉴스를 보고 전현희까지 저러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배평로가 말씀하신 대로 뭐 국정은 오늘 하면서 잘못됐고 이광희 의원도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는 이광희 의원은 이 블랙 요원 개념을 모르는 것 같아요. 조금 전에 이종훈 박사님이 정확히 정리를 해줬잖아요. 블랙 요원은요 대북 관련 그 업무를 하는 직무를 수행하는 그 아주 비밀스러운 그런 그 직원인데 북파 공작원으로 착각을 한 모양이에요. 블랙 요원의 대표적인 사람이 홍장선 전 국정원 1차장입니다. 그래서 이런 그 민주당의 어설픈 그 공격 또는 그 정부 기관에 대한 불신이 정말 잘못되어 있다 이렇게 생각되고, 근데 그 배경은 이해가 갑니다. 이재명 대표가 지지율이 지금 50% 되지만 반대로 극강의 안티 세력이 있잖아요. 특히 극우 세력을 중심으로 해서 정말 이재명은 나는 싫다 이런 사람들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그 테러 위협을 느끼는데 한번 사례도 있었고, 그런데 우리나라는 이 총기가 그 미국처럼 그렇게 뭐 자유롭게 쓸 수 있는 나라도 아니고 경찰과 그 정보 요원들을 믿고 선거운동을 하면 되고요. 트럼프는 총 맞고도 뭐 씩씩하게 선거운동 했지 않습니까? 이게 더 이제 차기 대통령이 유력한 이재명 대표의 그 자신감, 민주당 참모들의 자신감이 더 요구되는 상황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근데 네. 다 상식적인 말씀을 다 하고 계시는 건데 작년에 그 우리 민주당에서 불법 비상계엄 선포하려는 거 아니냐 너희들 이런 얘기를 막 의혹을 제기했을 때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심지어 저를 포함해서 근거 없는 음모론 뿌리면 안 된다. 말도 안 되는 짓이다. 구체적으로 얘기해라. 이런 얘기 했었습니다. 저도 그 얘기를 내부에서 비판했다가 비상계엄이 벌어지고 나서 굉장한 문매를 맞았습니다. 실제로 버려버렸거든요. 그러니까 신빙성 있는 의혹인지 음모론인지 이거를 평소 같으면 판단할 수 있는데 너무 어처구니 없는 일이 많이 벌어졌어요. 배종찬 소장님께서 아까 그게 사실이라면 정보기관이 유력 야당 대표 저격하려고 했다는 건데 구체적인 사실이 없으면 너무 나라의 신뢰가 깎이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근데 방첩사에서 야당 대표, 여당 대표 잡으러 다니고 뭐 사살하고 어쩌고 저쩌고 이런 거 나왔지 않습니까? 실제로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그걸 버리려고 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게 그냥 이게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안 흘려지는 거예요. 저도 그렇고 국민들도 말씀 그렇고. 도중에 죄송한데 말씀 끝나고 할게요. 그리고 블랙의원 우리 수준 아까 말씀하셨는데 작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정보사 직원이 블랙의원 리스트 중국에 유출시키고 그랬었습니다. 그러니까 블랙의원 중에서도 유능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유능하지 아니한 사람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 뭐 무조건 음모론이다 이럴 게 아니라 그러면은 아까 배종찬 소장님 말씀하셨듯이 구체적인 사안을 알기 위해 특위를 만들자고 하든가 아니면 뭐 국정조사를 하자고 하든가 그런 식으로 해서 무슨 조사는 해봐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배 소장님? 아닙니다. 또 없습니다. 그럼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정치를 하는 사람들은요, 그 모든 위험을 감수해야 돼요. 우리 한번 보세요. 역사적으로 미국 정치인들 암살 위협 안 당한 사람 있습니까? 예? 뭐 케네디부터 시작해서 레이건 뭐 그 이전까지 링컨 대통령 다 뭐 저 생사를 각오하고 정치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될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하면 정말 멋진 지도자, 좋은 지도자, 용기 있는 지도자 이런 걸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경찰, 그다음에 이 정보기관 등에 확실하게 그 지침을 이렇게 준 다음에 그 정도적으로 가야지 뭐 국정원을 얘기를 한다든가 블랙 요원을 얘기 이거는 잘못된 거예요. 근데 이제 정치인들에게도 인권이 있기 때문에 목숨을 내놓고까지 하라는 거는 좀 과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댓글 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국정원하고 방첩사는 알고도
모르는 척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또 의심을 주신 분도 있습니다. 방탄 유리, 가림막, 방탄 차량, 원거리 테러 대책 필요하다 이런 의견 주셨고요. 또 이런 의견도 주셨습니다. 한덕수를 부득부득 후보로 내세우려고 했던 거 보면 이미 계획이 다 있었던 거 아니냐. 그러니까 좀 무슨 테러 계획을 이렇게 떠올리시는 것 같습니다. 아니 땐 굴뚝에 연기 나겠는가 이런 의견도 주셨습니다. 왜 그러겠어? 내란에 국정원도 개입돼 있으니까 그렇다 이런 의견. 그런데 이제 반면에 2km면 목표물이 과연 보일까? 아까 2km 사정거리 그 소총을 이야기했잖아요. 실체는 없고 제보만 있는 거 아니냐 그런 의견도 있고요. 지금 민주당이 별짓 다 해도 결국 역풍 걱정이 없어서인가 이런 주장을 하나 이런 의견. 차라리 벼락 맞을 거라는 그 제보가 있다고 해라. 공포 마케팅 하지 마라. 또 이런 의견도 주셨습니다. 아 근데 의원님? 예. 나서서 자기들이 조사하고 특위 만들고 우리가 한번 알아보겠다고 하면 안 되는 건가요? 그 이재명 대표는 칼 맞았잖아요, 실제로. 그러니까 그 자기가 칼을 맞았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겁이 날 수밖에 없어 인간이라면. 뭐 이러저러한 제보 그리고 말도 안 되는 비상계엄 상황에서 내려왔던 어떤 문건들 이런 거 있으면 국민의힘이 나서서 그러면 그게 사실인지 아닌지 협조하겠다, 조사해보자 이러면 되는 문제 아닌가요? 저는 왜 이렇게 반응하는지 잘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짧게 말씀드리면 제가 이제 아까 하은기 전 부대변인에게 하고 싶었던 이야기는 뭐냐면은 업무론이라는 것에 대해서 실체가 있는지 여부 그리고 이제 이재명 후보에 대한 테러 위협이 있다는 게 사실일 수도 있죠. 근데 이제 그렇죠.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전현희 의원이 이럴 것이다 카드라다는 이 국가정보원 이야기를 하면은 그래도 민주당의 최고위원이 하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만큼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적어도 그 발언 전에는 구체적인 근거가 국가정보원이라는 게 있다면 그것을 발언을 해도 좋은데 적어도 어떤 공적인 기관의 이름을 이야기하기 전에 좀 더 구체적인 근거가 있는지 확인을 하고 또 검토할 필요가 있지 않았느냐라는 말씀드리는 거죠. 자, 뭐 댓글에는 뭐 그런 의견도 있습니다. 내란 때 국정원장이 아직 그대로 자리에 있는데 그거 자체가 정상이냐 뭐 이런 또 의견도 주셨습니다.